오늘 배울 단어는 교과서 212쪽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중단원이네요. 3. 세계 시민의 도덕적 과제 단원이고요. 첫 번째 소단원은 나는 세계 시민인가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세계 시민의 개념을 알고 세계 시민의 자질을 지닐 수 있다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생각해 볼까요?를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 여러 곳에서 온 비행사들은 함께 우주로 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었다. 각기 국적이 다른 비행사들은 처음 하루 이틀은 각기 자기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사나흘이 지나자 자기가 사는 대륙이 어디인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되자 모두가 단 하나뿐인 지구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이 당신은 세계 시민이다 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비행사들이 처음에는 자기 나라를 찾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전체를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어떤 수업을 하려고 이 지구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내용 배울 것 같아요? 하계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 도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2쪽이고요. 우리 1학년 도덕 교과서의 맨 마지막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단원명은 세계 시민의 도덕적 과제인데요. 자, 첫 번째 단원, 나는 세계 시민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세계 시민의 개념을 알고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지닐 수 있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즘에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는 걸 매우 중요한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민주시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장되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배울 것 같죠. 좋게 본다면 오늘 당장 아침에 아침밥을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이 나오냐 이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민국 정치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가 이 언제 이 문제가 끝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아프리카에 내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본다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으면 그게 너무 아프게 느껴지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멀리 먼 우주에서 이제 우리 지구를 보게 된다면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좀 더 크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우주에서 바라보면 큰 지구가 보이고 그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시민이다라는 생각이 같이 이제 들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아플까요?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플까요? 자,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세계화와 세계시민. 자, 세계화란 무엇인가? 예전에 그 농담으로 세계화란 모든 걸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유행어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20세기 썰렁한 개그였죠. 세계화란 인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연결되고 교류가 일상화되는 현상입니다. 명실상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날이 바로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세계화가 가능했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까만 하더라도 거의 다른 나라와 교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호를 개방하려고 했을 때 굳게 닫고 세국쟁 정치를 펼치면서 절대 외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빨리 흥선대원이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우리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더 먼저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의 그런 아픈 역사도 겪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1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화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물자나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선거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결과적으로는 조 바이든이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많은 영역 간에 지역 간 세계적으로 경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나라와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 인류가 한 마을에 사는 것처럼 가까워진 세계다라고 해서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촌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지구인, 세계 시민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촌에서 세계 시민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세계 각 지역은 점점 더 서로 의존하게 됩니다. 물리적 거리도 좀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일본은 1시간이면 가고 미국도 12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그 무역 경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류는 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촌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이겠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 다른 베트남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함께 운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 12월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1월에 환자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시 재확산이 되어가지고 봉쇄령이 또 내려졌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하나 됐다는 건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도 이제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발병을 하면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세계인의 일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와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냐,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우리 모두가 함께다라는 지구촌 시민이라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구촌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대에 이런 뉴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백신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국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를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최근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o if everything works well, we can anticipate maybe the beginning of the year, sometime first quarter of the year, we might have some results, and it would be wonderful. 백신 유력 후보군은 현재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워프 스피드 참여업체들로 좁혀집니다. 지난 화요일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모더나와
이달 말 인체 임상시험 후기 단계에 돌입하는 존슨앤드존슨.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 물질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약사라고 평가한 바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가장 최근 패스트트랙 승인을 받은 미 제약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 등입니다. 백신 확보 경쟁은 주로 유망한 백신 개발사에 자금을 투자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몇몇 국가에서의 독점적인 백신 확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Right now, there is no vaccine for either developing countries or for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or for some high income countries that don't have bilateral deals. 영국은 사노피 등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총 5억 파운드, 우리 돈 7,500억 원 상당의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총 6천만의 접종 분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영국 국민이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영국은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도 1억 회 접종 분량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But the intention is to make enough doses so that were it approved in, say, September, we would actually have 30 million doses to be used for the vulnerable parts of the UK population.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억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They want the priority and the US want to secure vaccine for itself first.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 나라는 포괄적 백신 동맹을 결성하고 유럽연합 내 사용 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4억 명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진국 간 백신 쟁탈전이 본격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Suck up all the available supply and even advanced supplies of these vaccines and treatments when they become available, leaving huge inequity in access across the globe. 현재 WHO는 어느 한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신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확보된 모금액은 34억 달러로 공동구매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 180억 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 보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미국이나 중국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청하면서 뭐 되게 강한 나라이면서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저렇게 자기 나라의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시민이라는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특히 뭐 유럽도 우리나라가 좀 부러워했던 그런 선진국이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들의 좀 민낯, 좀 부끄러운 민낯이 좀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한 게 지구촌 시민이라는 의식인데요.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로 어려우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 같죠? 세계 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구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세계 시민,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연대의식이라고 해요. 연대의식,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와 나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와 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나 하나쯤 뭐 이러면 어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전 세계에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서로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다문화 사회 배웠잖아요. 이게 연결되잖아요. 이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뭐 피부색이나 문화를 가지고 인종을 구분하는데요.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본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인류예요, 인류. 지금 같은 인류인데 서로 피부색이나 문화로 서로 구분짓고 그래서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지구촌 시대에는 세계화 시대에는 지양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자,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낯선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죠. 세계화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문화는 각자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선택에 도움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뭐 독일로 유학도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다니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정착하거나 뭐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그런 문화는 여러분 선택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의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인종차별, 명예살인, 아동노동, 노동착취 등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밝은 면만 보면 참 세상이 참 아름답죠. 그렇죠? 뭐 유니세프, 뭐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또 기부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린피스와 같은 NGO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아름답고 좀 정의로운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이런 이면에는 그림자, 인종차별, 명예살인, 아동노동, 아동노동, 착취 뭐 이런 것들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엠번방 그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함께 분노하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세계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 여러분 알죠? 흑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미국인 경찰이 목을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전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흑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는 특히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백인들까지도 전 세계인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Black Lives Matter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인종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우리 세상이 더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체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성도 가져야 됩니다. 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뭘까요? 네,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어떨 때 그런 인식이 들지? 이번에 K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이 긍정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랬을 때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부심도 느꼈을 것이고 뭐 BTS 그 다이너마이트 그 노래가 미국 차트에 1위를 했을 때 그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죠. 네,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국민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반면에 동시에 세계 시민을 우리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유와 평등, 정의, 평화와 같은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좀 침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수 정체성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성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재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 국민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좀 우리 문화가 문화를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즐겁게 본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또 느끼기도 하죠. 네, 영상을 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수업 잘 듣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자, 오늘의 과제는 영상, 앞에서 봤던 뉴스 영상 있죠? 선생님 여기 패들렛에도 링크 올려놨습니다. 지구촌인 뉴스인데요.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부유한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다 독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의 문제점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특히 가난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봄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헐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헐숭덜숭 꼬리는 잔뜩